여고한 역사의 흐름 속에 많은 것이 원색을 잃고 발이어졌지만 변색과 퇴색을 모르는 조선민족의 유산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회룡오지입니다. 우리는 만수대 창작사 미술작품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우리 인민과 세계의 수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여기 와서 이것이 조선의 고유한 특산이라고 경탄한다는 회룡오지공예 품들. 우리 민족이 자랑인 오지공의 신술로입니다. 해룡오지는 이 해서색이 기본입니다. 뽕나무에 그 열린 열매, 그 열매가 그 말하자면 그 오지색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색깔이 좀 묘한 색 나요. 그 자지색 비슷하면서 이색 비슷하지. 그러면서 고색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디 하는 거예요. 그걸 오지로 아마 이렇게 그렇게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간오지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오지라고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그 청색이, 그다음 밤색, 그다음 흰색, 녹색, 회색 5가지 색깔이 나온다고 그래서 오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해룡오지를 해소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좀 나가 보십시오. 바다에 쫙 수평선을 볼 때 바삭바삭한 거, 요거에 바로 해소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소한 민족의 향취가 어린 이들의 얘기를 들으며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동방문화를 꽃피우는데 크게 기여한 이 회룡오지를 깊이 알자면 원고장을 찾아가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백살구가 무르익는 계절에 회룡시에 들어선 우리는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어머님의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이 땅의 나무 한 그루, 조약돌 하나에도 어머님의 그 채취가 어렸는가. 아지마다 백살구가 익어가는 고향집들에게 들어서니 무르녹는 과일 향기도 우리 마음을 따스히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고향집에 보관돼 있는 김종숙 어머님의 일가분들이 쓰시던 유물들을 유심히 돌아보던 우리는 구옥에 놓여있는 세간들 가운데서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께서 마련하시어 일가분들과 함께 쓰시던 옹백이에서 눈길을 멈추었습니다. 김종숙 어머님께서 마련하시어 자주 쓰시던 오지옹백이.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거장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오지를 사랑하고 즐겨 써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거장 사람들의 생활 속에 이렇게 오지가 깊이 자리 잡았을까? 어머님 고향집의 저 옹백이는 자꾸만 깊어지는 생각 속에 우리는 이곳 일꾼들에게 이끌려 회룡오지 공장을 찾았습니다. 진귀한 빛을 반사하는 갖가지 오지 제품들. 이 제품들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 또한 높다는 얘기를 들으며 불쑥 그 옛날의 오지가 어떻게 오늘까지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해룡오지가 가볍고 또 아름답고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그 원료에 있습니다. 해룡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해룡인 여성, 백살구, 그 다음에 해룡의 후. 이름난 회룡의 흙으로 만든 오지 또한 유명합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회룡은 신석기 시대부터 유명한 질그릇 생산지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느라니 우리에게는 떠나기 전에 만났던 한 고고학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950년대 초 함경북도 회룡시에 있는 회룡천가에서 우리나라 고대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을 하나 발굴했습니다. 학계에서는 그 유적을 회룡 오종 유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 400여 평방미터 되는 이 유적에서는 당시 무기류와 노동도구들과 함께 특색 있는 질그릇 종류들이 수많이 발굴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는 바와 같이 발굴된 질그릇 종류들 가운데는 독과 같이 큰 것도 있고
그리고 잔가같이 자그마한 그릇도 있으며 단지, 항아리 등 여러 가지 이런 질그릇들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들을 그릇의 그 재질과 겉면 색깔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붉은 간그릇, 검정 간그릇, 갈색 간그릇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오지 그릇이 붉은 간그릇, 다시 말해서 토기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오지 그릇의 역사가 매우 오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동 유적 자리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수천 년간 존재해온 오지점이 있었습니다. 회령 지방에는 이외에도 오산독을 비롯한 여러 곳에 10여 개의 가마터들이 있어 질그릇과 오지그릇 생산이 유명했습니다. 오지 공예가들은 대를 물려가면서 수많은 오지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에 이름난 고려자회가 한창 발전되고 있던 12세기에도 민간 도자기 분야에서는 해령 오지점을 따를 만한 도기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령 오지가 유명했기 때문에 함경북도 지방은 물론 남쪽 지방의 사람들까지도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들에게 결혼 지참품으로 해령 오지를 마련해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령 오지가 이름났으므로 해령 오지는 우리나라 지경을 벗어나서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대양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특산품이어서 그런지 회령 오지 공장에서는 오지 그릇과 공예품들을 지금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성형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령오지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공업적 방법으로 성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적 성형 방법이나 형태에 의한 성형 방법은 이 부드러운 손맛이나 고소미가 잘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오지 그릇을 사르르를 빚어서 이 모양을 만든 다음 거기다 천연 실물을 이렇게 발라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구워낼 때는 소송나에 넣고 장작으로 한낮 불 뗐는데 이렇게 높은 온도를 보장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금 오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오지 제품은 소지 자체가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것을 해서 독성이 전혀 없으며 또 오지 그릇 자체에 포함된 미세한 구멍이나 기포로 해서 음식을 담아도 잘 변질이 되지 않으며 또 이거 장이나 김치를 담그면 곰팡이가 잡히지 않고 또 가루가 잘 되는 것으로 해서 맛이 좋습니다. 들을수록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도자기 제작 기술이 탄복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오지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도자기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지 그릇은 1100도부터 1200도 구간에서 소성됩니다. 그런데 재료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미세한 내화물 알갱이들은 이 온도에서 녹지 않습니다. 이 원인으로 해서 소지 속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생겨나는데 이로부터 오지는 숨쉬는 독이라고 합니다. 회령 오지 그릇을 자세히 보면 칠물 부분에 그물 모양의 미세한 실금이 쫙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망상균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도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오지 그릇의 신비스러운 특성은 바로 이러한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겨울철이면 장이나 김치를 담근 오지도 겉면에 뽀얀 흰 가루가 내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세한 구멍으로 숨비어 나온 소금기입니다. 이처럼 동식물이 숨을 쉬듯이 오지 그릇도 이 구멍으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오지독이 김치나 장, 술맛이 류별나게 좋은 비결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기는 회령 단고기집입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해령 오지 장사기를 오래전부터 탕그릇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단고기장을 해령 오지 장사기에 담아야 독특한 제맛이 납니다. 이 오지 그릇에 음식감이 들어가서 익으면 잘 식지도 않고 국맛이 구수하고 감칠맛이 절로 납니다.
이 해룡 어지 그릇에 탕을 한번 만들면 정말 떼기 힘듭니다. 손님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이 고장 사람들이 해룡오지를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게 된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두만원 건너 이웃나라에서 토지병이 발생해서 숱한 인명피해가 났는데 한 동네에만은 전혀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병이 발생하지 않은 원인이 뭐였겠는가? 그래서 그 동네를 찾아가 보니까 모두 우리 그 해령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 해령 사람들이 무슨 원인으로 토지병 다 걸렸는데 걸리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모두 우리 어지 단지, 그다음 그 장사기 둥둥 해서 그 어지집을 몽땅 사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 해령 어지 이제 질그릇들이 많이 유행되고 있을 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해령 어지로 모두 쓰고 있으니까 기본 원인이 여기에 있구나. 해령 어지가 토지병, 이 지방 토지병을 막는 데는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소문이 쫙 퍼져서 이웃나라에서 우리 해령 어지를 대대적으로 사가고 지금 현재 세계 여러 나라까지 지금 퍼져서 우리 해령 어지가 지금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물도 나라를 빼앗겼던 그 세월에는 일제에 의해서 사멸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일제는 해령에 기어든 첫날부터 해령 어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특산이라는 것을 알고 해령 지방의 여러 곳에서 해령 어지 공예품들을 조사 장악하고 약탈하는 그런 그 바람찬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일제는 또한 해령 어지 공예품들을 약탈할 목적으로 장사관을 크게 벌려놓고 그 한 상인은 집에다 박물관까지 차려놓고 해령 어지 공예품들을 마구 끌어들이고 개통주로 팔아넘겼습니다. 일제는 또한 해령 어지를 박람회에 전시해놓고 경매에 붙이고 또한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령 어지를 가지고 일본 식기를 만들게 함으로써 해령 어지 전통을 말살하려는 그런 야만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항고에 나선 회룡의 오지 공예가들은 경성, 칠보산 등지로 뿔뿔이 흩어졌으며 이로하여 일본식 식기 제작은 파탄됐습니다. 회룡 오지 전통은 바람 앞에 촛불인 양 꼬져가고 있었으니 역사가 오래고 전통이 우수하다고 하여 그것이 저절로 계승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그 쓰라린 세월의 얘기를 들으며 우리는 문득 김종숙 어머님의 고향집에 놓여있던 옹배기가 떠올랐습니다. 고향집을 다시 찾은 우리에게 강사는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종숙 동지께서는 어리신 마음에도 밭에 나가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의 집안일을 도로들이시려고 물을 기르시다가 어느 날 돌부리에 걸쳐요 그만 옹배기를 깨뜨렸습니다. 김종숙 동지께서는 며칠 후 옹배기를 구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옹기점을 찾아가시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오지 그릇을 구워내고 있었는데 옹기 가마에서 그릇들을 꺼내는 날에는 일손이 딸려 주인이 마을 여인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고는 그 품삯으로 오지 그릇을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리신 김종숙 동지에게는 일감이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안고 돌아서시던 그이께서는 칭얼대는 어린애를 업고 힘겹게 일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김종숙 동지께서는 그 여인의 등에서 우는 어린애를 내리워 일이 끝날 때까지 보아주셨습니다. 옹기점 주인으로부터 오지 그릇을 몇 개 받아들고 달려온 그녀인은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면서 옹배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이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사양하시었습니다. 그녀인은 크게 탄복하면서 끝내 그 옹배기를 안겨주고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님의 추억 속에 깊이 새겨진 오지옹배기.
1947년 9월 항일의 여성용 김정숙 동지께서는 경성 오지 상점을 찾으시고 맵시 있고 색깔 고운 오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인민들이 이용하게 할 때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숙 동지께서 다녀가신 후 경성에는 오지 생산 합작사가 조직돼서 오지 공예품 제작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58년 공예품 생산을 확대 발전시킬 때 대한 내각 명령을 발표하시고 민속 공예를 장려하며 민족문화 유산들을 발굴하고 잘 보존 관리할 때 대해서 여러 차례 교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어머님의 사랑 속에 해령 오지가 다시 태어난 전설 같은 얘기를 들으며 해령 땅을 떠났습니다. 그럼 우리 오지 그릇을 쓰는 사람들을 만나보았던 얘기를 펼쳐보기로 합시다. 오지 그릇은 이올 견딜성이 높고 이올을 오래 보존하며 다른 그릇들보다 음식 맛을 돋구기 때문에 오랜 옛날부터 고깃국이나 물고기국, 토장국 등을 끓이거나 담는 그릇으로 많이 써왔습니다. 세상에 나서 합수를 할 때 처음으로 받들인 것은 내 어머니가 미주를 쏘 선수 담근 도장이었네. 민족의 향기 넘치어나는 그 맛은 정말 그 맛이다네. 우리는 도장 그저 그만. 우리 집에서는 자주 이 어지단지에 김치도 담궈 먹고 이 시래기 토장국을 자주 끓여 먹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회령의 뚝배기 장맛이 최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김치가 동네에서 이거 맛있종하고 아주 좋다고 소문이 짜는데 이 김치 맛이 우리 집 사람의 손맛에도 있지만서도 기본은 이 어지단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참 별맛입니다. 이게. 제가 김치를 담궈 보니까 다른 그릇에 담근 김치보다 오지단지에 담근 김치가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잡균도 끼지 않고 그 맛이 참 독특합니다. 이 화분이 어지 화분입니다. 꽃도 잘 피고 식물도 참 잘 자랍니다. 오지 그릇은 이렇게 불에도 잘 견딥니다. 오지 그릇이 열에 잘 견디는 것은 그 흙이나 칠물 재료가 이미 화산과 같은 높은 온도의 작용을 받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해룡 오지에 대해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만수대 창작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인 해룡 오지에는 위대한 장군님이 용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만수대 창사 도자기 창작단에 해룡 오지 창작을 전문으로 하는 창작실을 내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도서 해룡 오지를 집필했다는 박현종 선생도 만났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해룡 오지 공예유산을 빙의해 주시기 위하여 1982년에 해룡 오지 조사가를 친히 조직하시고 강력한 그런 역량들로 부어주시고 그 해룡 지방으로 파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원들은 여기 계시는 임경익 동무의 아버지
그 임사준 선생님과 그 홍달수 선생을 비롯해서 그 해당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조사 정원들은 모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그 해룡오지 유물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발굴 조사 과정에 이룩된 그런 성과 자료들을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룡오지 조사 활동한 정령을 친히 료해하시고 현지에서 수집된 그 해룡오지 공예품들을 조선미술박물관에 전시해놓고 전람회를 열도록 그렇게 배려를 돌려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룡오지 역사를 전면적으로 취급한 도서 해룡오지를 출판하도록 그렇게 응성 깊은 배려를 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물들은 단지를 비롯해서 엉배기, 그다음에 이 지어는 그 3대를 물려서 100년 이상 썼다는 그 가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이 이 미술박물관에 전시됐을 때 우리도 가서 보고 많은 그 민족적 공지를 느끼게 됐고 또 그때 그 전시한 작품들을 우리가 참고로 삼아서 그 후에 창작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지 공예 발전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민족에 이것을 어찌 한두 가지 이야기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해룡오지 창작실입니다. 여기서는 창작가들이 오지 공예의 저형적 특성을 잘 살려가며 독특한 기법으로 작품들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해룡에서 처음 목격했던 오지 특유의 성형 방법, 예술성과 실용성의 유기적 결합, 세련된 장식 기법. 이들은 오지 공예품에 칠물을 바르는 것은 사람에 비유해보면 겉옷을 입히는 것이나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이 칠물의 흐름 효과를 잘 살리고 서성을 기술적으로 하면 파도가 바위에 부딪힐 때와 같은 묘한 색깔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한 용도 밑에 해룡오지는 나라의 종합적인 미술 창작 기지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작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이 가르친 대로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습니다. 이 작품이 영부가 오지 신솔로입니다. 민족문화 재구인 이 신솔로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해룡오지의 회백색 유액을 입히고 우리 민족의 기상을 담은 영을 형상하여 부각하였습니다. 지금 창작 중에 있는 이 작품은 덕배형 물고기 장식 오지 꽃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전통적으로 써온 사물의 모양을 번따는 수법을 살리면서도 오장마다 바다만풍가가 울려 퍼지는 오늘의 현실을 담은 작품입니다.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 예술적 기교와 부드러운 곡선미, 독특한 색상과 실용성을 결합하여 높은 경지에 올라선 해룡오지 공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창작가들이 창작한 해룡오지를 불러 전람회 전시회들도 열게 하여 주시고 아시아와 유럽을 위한 국제 무대에서 우리 해룡오지가 빛을 띠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정말 박람회 전시들에 나가보면 이 해룡오지에 대한 이런 반향이 대단합니다. 그 외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이 창작한 해룡오지 그릇 일식을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절세의 위인을 모셔야 민족의 전통이 고수되고 그 우수성이 빛을 뿌릴 수 있거늘 진정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품에서 그 손길에 또받들려 어젯날 그 이름마저 사라질 뻔했던 해룡오지는 민족의 소중한 제보로 조선의 특산으로 세상에 그 이름을 자랑하고
장스럽게 떨쳐가고 있습니다.